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부합이죠. 부합 185페이지. 네, 185페이지. 첨부입니다. 첨부에 지금 우리 배우는 게 소유권을 어떻게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로 취득한다. 법률행위로 취득한다면 법률행위, 매매로 취득한다면 뭐 해야 되죠? 등기까지 해야 되죠? 등기해야 됩니다. 근데 법률 규정으로 취득한다. 상속 같은 거 법률 규정으로 취득한다면 등기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첫째 취득쇼 배웠습니다. 취득쇼는 20년간 소유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취득한다. 그래서 유일한 187조 예외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무주물을 선점한다. 세 번째, 유실물을 습득해서 소유권 취득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매장물을 발견해서 소유권 취득한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부분이 첨부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부합, 호나, 가공입니다. 첫째가 부합, 호나, 가공이다. 세 번째, 가공이다. 그런데 이런 건 안 나오고 이 부분이 작년에 나왔고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 이 부분이 나옵니다. 취득쇼하고 부합 같은 거. 요거 부합은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가 있어. 근데 이 부동산이죠. 토지는 부동산에 여기에 기름 탱크를 묻어가지고 주유소를 합니다. 기름 탱크를 묻어서 주유소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부동산의 기름 탱크는 동산이죠. 그죠? 합해졌다 이거예요. 합해졌는데 이 동산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의 동산이 합해졌을 때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합 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유류탱크 소유권은 땅 소유자가 취득하지만 유류탱크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이 탱크값 내놔라 청구를 해야 되겠죠. 소유권은 가져가지만 아셨죠? 이게 부합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건 어떠냐? 만약에 부동산에 이 건물은 부동산이죠. 건물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즉 부동산을 부합할 수 있느냐? 판례는 인정한다는 거야. 꼭 부동산에 동산만 부합하느냐? 부동산도 부합을 인정한다. 그러면 이때 만약에 갑이라는 건물 주인이 그한테 임대차를 해줬어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이 증축을 한다는 거예요. 증축했을 때 임대인이 동의를 해줬어요.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서 임차인이 증축할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있다. 그러면 이 2층 부분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귀속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때는 판례가 요 증축된 부분이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 구조상 이용성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리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라는 것은 1층을 통해서 2층이 올라간다면 그 다음에 문이 따로 없는 거죠. 이때는 부합의 논리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을 때 문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벽도 따로 있다. 부합의 논리를 인정하지 않고 임차인 을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 문도 따로 없고 벽도 따로 없고 1층을 초해서 2층으로 올라간다면 임차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겠죠. 이때는 부합의 논리로 해석한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부동산의 동산도 부합하지만 부동산 내 부동산도 부합을 인정한다. 그러면 여기 권원이란 말이 있죠. 이 권원. 그러면 원래 부동산에 동산을 합했을 때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만약 이런 거 어떠냐.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를 을한테 내 땅을 공짜로 사용해 라고 사용대차권이라는 권한을 줬어요. 사용대차는 공짜로 땅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갑으로부터 사용대차권이라는 권한을 넘겨받았습니다. 그 사용대차권에 의해서 나무를 심었어. 원래 나무는 토지에 부합돼야 되죠. 그런데 을이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을이 권한이 있으니까 이때 나무 소유권은 권원자 소유에 간단 말이죠. 즉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국 따져보면 부동산에 이 동산과 부동산을 물건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물건을 부합시켰을 때 원칙은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합니다. 그러나 그 권원에 의해서 부합시킬 때는 부합되지 않고 권원자 소유로 간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이게 농작물이다. 우리 저번에 배웠듯이 이 갑이라는 토지에 을이라는 사람이 벼를 심었다. 그럼 이 벼는 사실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무단경작자라 하더라도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 없이 무단경작자 소유에 속하니까 농작물은 부합되지 않는다. 자, 이런 것들이 핵심적 사항입니다. 됐죠? 부합. 그래서 교재 185페이지입니다. 256조입니다. 256조는 소유자는, 즉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이 물건은 판례는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된다는 거야. 물건에는 동산이나 부동산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타인의 권한, 아까 권한 사용대차권이라는 권한에 의해서 부속시킨 때는 권원자 소유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다. 1번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죠. 그래서 뭐 예가 있고 2번 동그라미 2번 예외적으로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것은 부합되지 않죠. 거기 기억 타인의 권한이라는 것은 지상권, 전세권, 사용대차, 임대차 등의 정당한 권한을 의미하며 이러한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부속식 물건은 부합되지 않죠. 판례는 니은 부동산과 부동산 간의 부합을 인정한다 그러죠.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증개축을 했죠. 부합으로 인해서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별개의 소유권을 객체가 되지 않죠. 그러나 밑줄이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일 때는 독립성이 있을 때는 부합되지 않고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고 증축 부분은 임차인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에 디귿 보세요. 건물의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특약이 없는 한 그 설정 전후에 부합된 물건, 예를 들어서 증축된 옥탑방을 하나 설치했어요. 그럼 옥탑방은 저당권 효력이 미치겠죠. 그죠? 건물에 부합됩니다. 판례가 있고 니은 보세요. 아까 했는데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류 저장 탱크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하기에 발굴할 경우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것이므로 그 유류 저장 탱크는 토지에 부합됐다고 봅니다. 디귿 금방 했어요. 토지의 사용대차 권원이라고 쓰세요. 권원. 토지의 사용대차라는 것은 공짜로 땅 사용하는 겁니다. 권에 의해 토지에 식재된 수목은 식재한 자의 나무를 심은 자에 속합니다. 소유권이 있습니다.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것까지 부합되지 않는다. 4번 동산가로 부합입니다. 이건 참조로
원칙적으로 주종이 구별이 된다. 예를 들어 금가락지에 루비를 박았다 이거죠. 그럴 때는 금가락지 주된 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근데 예외적으로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합성 당시 가액급율로 공유를 합니다. 혼합하고는 그냥 넘어가도요. 그냥 넘어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앞에서 했으니까 여러분 참조로 보시고 쭉 넘기세요. 다음 페이지에 공동소유로 갑니다. 공동소유. 공동소유인데 소유권에서 이제 공동소유를 배웁니다. 공동소유. 공동소유는 물건 하나를 여러 사람이 취득합니다. 그래서 공유가 있고요. 공동소유에는 공유가 있고 그 다음에 합유가 있고 총유라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공유는 어떤 형태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요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씩 투자해서 자 요거를 지분으로 우리 소유하자. 그래서 땅 하나를 물건 하나를 여러 사람이 지분의 형태로 소유할 때 공유라고 합니다. 이 지분은 어느 부분에 찍더라도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입니다. 특정 일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분은 비율이라 그래요. 비율. 그래서 이 지분은 만약에 등기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등기부에 요 등기부를 떼보면 2번에서 소유권 이전 그래서 공유자가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공유관계 표시하고 지분이 이렇게 등기가 됩니다. 지분이 등기가 되니까 요 지분은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여기 지분에다가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고 지분이 상속도 됩니다. 지분이 상속되고 처분하고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속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주의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공유는 물건을 여러 사람이 지분의 형태로 소유할 때를 우리가 공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합유는 여러 사람이 있어요. 갑, 을, 병 세 사람이 우리 1억씩 투자하자라고 해서 내부 지분이 있습니다. 3분의 1 지분이 있는데 우리가 동업계약을 하자 이거 동업을 해놓은 거예요. 동업계약을 해서 우리가 유통업을 해보자. 그래서 창고를 하나 사자. 창고를 사서 동업계약이 물건을 소유합니다. 이게 합유라 그래요. 그러면 이 동업계약을 우리 민법에서는 조합체라 그래요. 조합이라 그래요. 조합. 그러니까 조합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동업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내부 지분이 있습니다. 내부 지분인데 요 등기부, 이 건물을 등기부를 떼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번에서 소유권 이전 합유자 이렇게 합유자 해서 갑, 을, 병 이렇게 표시됩니다. 이렇게 표시니까 여러분 나중에 실무 나가서 합유자, 갑, 을, 병 이게 합유재산이에요. 동업계약 민법상 조합체가 물건을 소유합니다. 그럴 때 등기부를 떼서 합유자, 갑은 이 합유가 뭐냐라고 하면 이건 동업계약 즉 사업을 같이 하는구나 세 사람이 조합을 이루어서 이 조합은 뭐 수산업협동조합 그 다음에 뭐 그런 조합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요 등기가 안 됩니다. 이게 지분이 등기가 안 되니까 이 갑이 사망했을 때 상속 등기가 안 됩니다. 상속으로 이전 등기가 안 되고 결국 을병이 지분이 등기가 안 되니까 을병이 합의 변경 등기를 해야 돼요. 합의 변경 등기. 물론 이 갑에게 정산을 해주겠죠. 그래서 민법상 조합체가 물건을 소유할 때 합유라고 합니다. 내부 지분이 있지만 등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잡고 이 총유는 우리가 정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중이라든가 교회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즉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 그래요.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인 집단인데
등기를 갖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물건을 소유합니다. 이것도 여러 사람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권리 능력 없는 여러 등기하지 않는 사람이 모인 집단들, 정당, 종중, 교회, 아파트 입주자 회의, 뭐 향후회, 뭐 경찰들이 나와서 모인 경후회, 안기부 출신 사람들이 나와서 모인 뭐 무슨 회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물건을 소유할 때 총유재산이라고 하는데 이 총유재산은 예를 들어서 2번에서 소유권 이전 그러면 종중 땅이다. 그러면 A 종중 이렇게 등기가 되고 교회 재산이다. 그러면 B 교회 이렇게 등기가 되니까 지분 자체가 없어요. 지분 자체가 없어. 이렇게. 그래서 여러 사람이 물건을 소유할 형태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다. 공유는 지분의 형태로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합유는 동업계약이 물건을 소유하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물건을 소유할 때 총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험 문제는 공유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공유 부분이. 그리고 이거는 뭐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이건 무시해도 되고요. 자, 요 이제 근거 조문을 이제 정리할 겁니다. 근거 조문이 첫째 공유가 있고 그다음에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다고 합시다. 공유, 합유, 총유. 첫째 지분이 있느냐? 지분이 있느냐? 공유는 지분이 있죠. 근데 합유도 지분이 있는데 등기가 안 된다 그랬죠. 내부 지분이 있죠. 총유는 지분이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지분을 처분이 자유롭냐? 지분을 팔아먹을 수 있느냐? 공유는 언제든지 지분 처분이 가능하죠. 저걸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암기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저 등기부 딱 보고 근거 조문을 이렇게 나중에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합유는 지분을 처분한다는 의미는 자기가 사업에서 동업계약에서 빠지는 거죠. 그죠? 동업계약에서 나 뭐 건강상 동업을 못하겠다. 그러면 을병이 동의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나는 친구한테 내 지분을 이쪽으로 넘길 테니 나는 빠지겠다라고 하면은 을병이 그래 라고 합의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빠질 수가 있죠. 빠진다는 것은 내부 지분을 넘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총유는 지분 처분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분할이 가능하냐? 분할이 가능. 공유는 언제든지 분할 가능해요. 그래서 야, 이 부분 나눠버리자. 이렇게. 나눠버리자. 그래서 이 분할은 이렇게 나눠서 요게 값 이렇게 을로 나누자. 이렇게. 그래서 공유물 분할 방법에 이 공유물 분할 방법에 협의로 분할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분할할 수 있겠죠. 협의 분할은 이렇게 첫째 현물 분할을 할 거예요. 현물 분할. 현물 분할이라는 건 뭐냐면 현물 분할이라는 것은 그냥 나누는 거 이렇게 나눠서 네 거, 내 거 이렇게 그래서 나눠버립니다. 요 현물 분할은 실질은 이게 어느 부분에 이분을 인 것이 서로 지분을 서로 교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분의 교환입니다. 사실은 실질이.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그 땅을 병한테 팔아요. 그 땅을 병한테 팔아가지고 둘이 돈으로 값을 돈으로 나눠가질 수도 있죠. 나눠가질 수도 있죠. 이게 대금 분할하는 거예요. 팔아서 돈을 나누자. 이건 대금 분할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대금 분할은 지분을 파니까 지분을 매매하는 거예요. 지분을 매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면 그 토지를 갑의 것으로 만들고 갑이 돈을 주고 을한테 사버리면 되죠. 그죠? 이게 가격 배상의 방법입니다. 가격 배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또 을이 돈이 많으면 을이 갑한테 돈 주고 사면 되는 거죠. 이거는 지분을 서로 매매하는 겁니다. 지분을 서로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의 방법에 분할 공유물은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 근데 협의가 안 되면 판사님한테 나눠주세요 하고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있죠. 이게 지금 형성소라 그랬어요. 이것도 이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대금, 예외적으로 경매를 통해서 대금 분할도 가능합니다. 이게 분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합유는 조합체, 동업계약이 깨지지 않는 한 분할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총유는 당연히 교유재산은 분할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 교유에서는 교유 과연 분할이 가능하냐? 이게 분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유가 있는데 갑 목사님, 을 목사님이 따르는 신도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신도를 데리고 나오면서 이 교유를 반절로 나눠주세요 라고 분할을 청구했더니 판사, 즉 대법원 입장이 총유재산은 지분이 없으니 분할이 안 된다. 분할이 안 되니까 요 교유재산은 이 남아있는 잔존 교인들의 총유가 되어버립니다. 나간 사람만 바보죠. 나간 사람만 바보입니다. 그래서 잔존 교인들의 총유가 된다는 거 기출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분할, 그 다음에 보존행위는 어떻게 하느냐? 보존행위는 만약에 이 땅에 누군가가 불법 점유했다. 그러면 각자가 내놔라, 나가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공유도 각자가 할 수 있죠. 공유도 각자, 합의도 각자가 할 수 있죠. 근데 총유 경우는 근거 조문이 없어요. 근거 조문이 없으니까 사람이 모여서 결정하라. 사원들이 모여서 총유를 거쳐서 결정하라. 그래서 사원 총의 결의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고 근거 조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행위, 이용행위나 계량행위는 어떻게 하느냐? 이용행위, 계량행위를 우리가 관리행위라고 하는데, 이거는 공유는 지분 후 과반수라 합니다. 지분 후 과반수. 자, 이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는데, 지분 후 과반수, 이 부분 특히 이용행위, 요 이용행위인데, 만약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 병이라는 사람이 있다. 했을 때 이 토지가 있다. 근데 이게 소수지분권, 이건 3분의 1이고 3분의 2 소수, 이거 과반수권자인데 요 병이라는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정한테 임대차는 거야. 갑과 을의 상의 없이 임대차했어.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그러면 갑과 을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병이 과반수권자가 임대차를 했어요. 그러니까 열받은 소수지분권자 갑이 야, 너 나가. 내 땅이니까 나가. 퇴거 청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차임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나?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용행위, 임대차죠. 자, 임대차라든가 기존 임대차를 해지한다든가 또는 갱신거절의 통지라든가 상인법에 갱신거절의 통지는 다 이용행위입니다. 이용행위니까 지분 후 과반수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임대차는 이용행위, 관리행위니까 지분 후 과반수가 넘으니까 적법한 임대차고 적법한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소수지분권자는 나가라 할 수 없고요.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요. 부당이득도 청구할 수 없어요. 차임을. 그럼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3분의 1만큼 차임 내놔라는 것은 병한테 청구하라는 거죠. 병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행위, 계량행위 이런 것들은 다 지분 후 과반수로 결정한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 가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합유는 이용행위, 계량행위는 조합계약이 있을 거예요. 조합계약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고 총유는 사원총유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두 번째 사용 수익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공유는 지분 비율로 합니다. 지분 비율로. 근데 여기는 조합계약. 이거는 정관이 있을 거예요. 기타 규약으로 정한다. 이게 근거 조문이고 마지막으로 처분 변경은 어떻게 하느냐. 처분
변경은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합의도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거는 전원 동의가 아니고 사원 총의를 얻어서 결의로 하라.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공유 합의 총의에서 내용들입니다. 교과서를 한번 봅시다. 교과서 보면 공동소유 190페이지입니다. 공동소유란 하나의 물건의 하나의 소유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 양가로 이번에 공동소유 형태는 공유, 합의, 총유가 있다. 2번 밑에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란 동그라미 1번 의의가 있죠. 하나의 물건에 1개의 소유권이 불량적으로 분할되어서 수인에게 속하는 걸 말한다. 지분은 권리의 일부다. 지분은 권리 일부니까 비율이라 그랬죠. 비율. 그 물건의 전부에 미치죠. 동그라미 2번도 공유는 계약으로 즉 법률 행위로 성립할 수 있고 법률 규정으로 공유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것은 법률 규정에서 공유가 갖고는 예를 것들입니다. 참조로 보시고. 자, 262조가 있습니다.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수인의 소유로 들 때를 공유로 합니다. 지분이죠. 지분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거로 추정한다. 이 추정을 본다로 바꾸면 틀립니다. 본다로 바꾸면 틀린다. 양가로 2번 공유자는 지분 처분을 자유를 가진다. 263조가 있죠. 자,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죠. 처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저당권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공유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 사용수익은 지분 비율입니다. 아까 공유물은 지분 처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용수익은 지분 비율로 하고 그렇고 요거요. 지분 비율로.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자 거기 265조가 있습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이 관리는 이용계량행위라고 쓰시고요. 이용계량행위로 쓰시고 이용행위에 임대차 해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써놓으세요. 그래서 관리행위에 이용행위, 계량행위가 있는데 이용행위에 임대차를 해지한다. 갱신거절의 통지다. 이런 것들은 관리행위니까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지분의 과반수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죠.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 방법에 대해 협의가 없다 하더라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기가 아니고 자가 오답니다. 공유물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적법하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 임차인이죠. 임차인에 대해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점유자가 사용 수익의 물건의 철거나 퇴거 등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그랬죠. 자, 요 경우죠. 임대차를 했다면 소수 3분위권자가 임대차했다면 적법하니 소수 지분권자는 퇴거 반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그 판례가 하나 있어요. 판례인데 거기 맨 위에 공유물 사용 수익에 관한 공유자의 특약, 사용 수익에 관한 특약입니다. 유효하죠. 특정 승계인, 그 공유를 산 사람을 특정 승계인이라고 합니다. 공유 부분을 매수한 사람에게도 승계됩니다. 그 특약의 지분권자로서 사용 수익을 사실상 포기하는 그 지분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이라면 그 지분을 산 특정 승계인에게는 알고 취득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승계인에게는 승계된다고 볼 수가 없다. 쉽게 말하면 공유물 사용 수익에 관한 특약은 유효하지만 그 사용 수익을 사실상 포기한 특약은 지분을 산 사람에게는 승계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195페이지 보세요. 195페이지 한 장을 넘겨보세요. 기출문제 Q 보세요. 민법의 공유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3번 지문 보세요. 3번 지문 봤나요?
공유 지분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자들의 관리에 관한 특약, 아까 지분 사용을 사실상 포기하는 특약이죠. 그 특약은 공유 지분의 특별승계는 산 사람입니다. 지분을 산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죠. 그 판례가 이해가요?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게 금방 그 판례입니다. 판례. 그래서 기출 판례가 다시 보면 다시 앞장으로 들어갑니다. 192페이지에 거기에 두 번째 줄 보면은 사용 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 그 특약이 그러면 맨 마지막 줄 특정 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가죠? 이해가죠? 그 다음에 자 거기에 두 번째 판례 보세요. 공유자의 공유물 탄핵 임대하는 행위 밑줄이다. 임대행, 임대차 행위, 임대차를 해지하는 행위, 임대차를 해지하는 행위 밑줄이죠. 그래서 관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죠. 지분의 과반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임대차를 해지한다, 임대차를 한다, 갱신거주로 통지는 다 지분의 과반수라고 그랬어요. 그 판례입니다. 양가로 4번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면 공유자 1위는 자신의 지분에 의해서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공유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청구할 관리행위로서 보존행위로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공유자 1위는 자신의 지분에 의해서 공유물 불법 점유하는 자에 대해서 보존행위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은 공유자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가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자 1위는 지분에 의해서 보존행위로서 다말소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말소해 청구할 수 있다. 자, 오른쪽에 264조입니다. 자, 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 변경 못한다. 아까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라고 그랬죠? 전원의 동의입니다. 그 다음에 지분의 탄력성이라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지분의 탄력성은 갑이란 사람이 있고 을이란 사람, 병이란 사람이 있을 때 이 토지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상속인 없이 죽었거나 이 지분을 포기했다. 그러면 요 3분의 1 지분은 6분의 1씩 다른 소유자에게 분속이 되어버립니다. 분속이 된다. 한 사람의 지분권자가 상속인 없이 죽었거나 지분을 포기했다면 지분은 국가에 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다는 것. 그게 267조죠.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했습니다.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합니다. 266조입니다.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관리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8번에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의 청구 자유가 있습니다. 268조는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5년 동그라미 5년 이내에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죠.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공유물 분할 방법은 협의 분할이 원칙이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재판상 분할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동그라미 4번 보세요. 공유물 분할의 경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유물 분할하는 실질이 결국 현물 분할은 지분의 교환이요. 대금 분할 가격 배상은 지분의 매매니 이렇게 분할했는데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매매 교환은 유상이니까 담보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그게 270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요 부분이 요 을이라는 갑이 가지고 있는 이 지분에 병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병이 저당권 설정했을 때 요 저당권은 갑이 가지고 있는 2분의 1 지분에 다 이렇게 미치는데 문제는 분할을 해서 갑이 이 땅을 이렇게 특정 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갑의 저당권은 이 갑이 가지는 특정 부분에 집중되느냐, 그렇지 않고 옛날에 가지고 있는 2분의 1 을이 가지고 있는 2분을 지분에도 미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럴 때는 이 저당권은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갑이 가지고 있는 특정 부분에 집중되지 않고 원래 갑이 가지고 있던 2분의 1 지분의 을 땅에도 다 미쳐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5번 기출인데, 공유 지분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에 분할된 물건의 지분 비율만큼 효력이 미칩니다. 즉 분할된 물건에 집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집중된다고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분할된 물건의 전부 위에 미친다는 거죠. 상호모형 신탁은 나중에 그 실명법 할 때 잠시 볼 겁니다. 그래서 상호모형 신탁은 이런 겁니다. 사실은 갑이라는 사람 있고, 자,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땅을 사면서, 야, 200평의 땅을 사면서 갑, 을이 분할을 했어요. 분할해서 이 땅 100평 왼쪽, 오른쪽 네 땅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분할을 했어요. 그러면 분필을 해야죠. 대장도 만들고 등기도 만들어야죠. 이게 불편하니까 그냥 구분했어요. 구분해서 소유를 해요. 그런데 요게 분필을 하지 않고 이게 100평 하는데 이거를 그냥 등기부에 2분의 1 공유 등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200평을 사놓고는 반절을 날로 하면 분필하고 대장 만들고 분필 등기해야 되죠? 분필하지 않고 그냥 요 선을 딱 그어서 이 땅 내 땅 둘이 나눴어. 근데 등기는 지분 등기해버린 거예요. 2분의 1 지분. 그렇게 이게 상호명의, 왜 상호명의 신탁이냐면 이 다른 말로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입니다. 그 내부 관계는 내부적으로는 분할을 했어요. 구분 소유예요. 근데 대외적으로는 공유 등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분에 딱 찍어보면 2분의 1을 갑이 신탁했고, 요 부분에 딱 찍으면 2분의 1은 을이 신탁했죠? 상호명 신탁을 한 거예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입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호명 신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상호명 신탁이란 일필토지 또는 일동 건물에 대해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구분소유, 내부적으로는 구분소유예요. 근데 외부적으로는 지분 등기를 하는 겁니다. 지분. 이걸 상호명 신탁이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마저 문제 봅시다. 문제 보면 거기 아까 3번 답을 처리했고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 못하죠. 전부 처분 못하죠. 맞죠? 공유자는 특이하게 없는 한 지분 비율로 관리 비용 부담하죠. 4번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허락받은 점유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 사이에도 적법하죠. 맞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이다.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해서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물로 인도를 청구할 수 있죠. 이 경우에 3분의 1 지분권자가 이 토지를 전부 점유하고 있다면 6분의 2구나. 6분의 1 죄송합니다. 6분의 1, 6분의 2게 3분의 2니까 6분의 1의 이 소수 지분권자가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넘기세요. 쭉 넘기시고 합유. 합유는 개념만 봅시다. 합유라는 거는 수인이 조합체로 물건을 소유합니다. 조합체죠. 이 조합체를 동업계약이라고 그랬어요. 동업계약이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죠. 그리고 그 판례 6번 쭉 내려옵니다. 6번에 판례 1번, 동그라미 1번. 합유자가 일부가 사망했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즉 사망한 합유자 상속인은 합유자의 주의를 승계되지 못하므로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잔존 합유자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이 된다면 단독으로 귀속됩니다. 그럼 동그라미 2번도 보면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기출 한번 나왔으니까 합유재산을 합유자 2인의 공유로 등기하거나
합유재산은 공유로 등기하거나 1인 단독으로 등기한 경우는 명의신탁에 해당해서 무효벌입니다. 그래서 합유재산은 등기는 이렇게 해요. 합유자 갑을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합유재산을 2분의 1 등기해버려요. 이건 무효가 된다는 거야. 아셨죠? 총유 보세요. 총유 개념 보세요.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총유재산입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 즉 종중, 교유,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다.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거기에 판례에 교회재산이 있죠. 교회재산 있는데 교회재산은 그 법인 아닌 사단의 교인들이 교회재산을 총유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 수익하는 것인 바 일부 교인들이 탈퇴했어요. 그럴 때는 그 교인으로 지위를 상실해가 되면 종전 교유 총유재산 관리 처분에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관한 사용 수익권은 상실하고 종전 교유는 그 잔존교인 동그라미입니다. 잔존 교인들의 구성원으로 하는 구성원에 존속하고 재산은 잔존교인으로 총유로 된다. 잔존교인으로 총유로 된다. 거기까지만 자 참조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 이제 용익물권이 있습니다. 용익물권이고 용익물권 한 시간 끝났죠? 끝났으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게 소유권을 배운 겁니다. 소유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이 이제 한 시간이 끝나면 소유권 끝났으니까 요것만 이렇게 목차를 정리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물권법을 배우는데 우리 점유권 배웠습니다. 점유권이 아닌 것들은 본권이라고 하고 이 본권 중에 대표주자가 소유권이었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 있고요. 이 제한물권에는 사용 수익만 하는 용익물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익물권에 금방 첫 번째 나오는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습니다.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인데 유치권이 있고요. 질권은 우리 배우지 않으니까 저당권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다음 시간부터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소유권에서 자, 소유권을 취득할 때 법률행위로 취득하려면 등기하죠. 법률 규정이라면 등기할 필요 없죠. 요게 그대로 적용돼요. 그러면 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도 법률행위로 취득한다. 지상권도 등기해야 되고 지역권도 등기해야 되고 전세권도 등기해야 되고 저당권도 등기해야 돼요. 이해가죠? 그런데 법률 규정으로 취득한다. 그러면 등기할 필요 없어. 지상권도 등기할 필요 없고 지역권도 등기할 필요 없고 전세권, 저당권. 선생님 유치권은 법정으로 성립하는 법정 담보물권이니까 등기할 수가 없어요. 유치권은. 그래서 요건이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요. 좀 쉬었다 할까요? 네.